자, 오늘은 또 교과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까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돌고래의 수면에서의 높이를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게 자 2차 함수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2차 함수. 이게 그러니까 돌고래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을, 떠오르는 방향을 2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수면 위에 머무는 시간은 0에서 3초라는 게 분명하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쉽게 그래프를 보고 0초에서 3초 사이가 바로 수면 위에, 여기 X 위에 좌표 평면으로 얘기한다. Y가 0보다 크게 되는 X의 범위가 0에서 3초까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부분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Y가 0보다 클 때에 이 부등식의 해가 0에서 3초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우변을 0으로 놓고 좌변이 x에 대한 2차식일 때 이 부등식을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방정식이 됐든 부등식이 됐든 우리는 해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 해를 구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개념 열기를 봤지만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y가 0보다 클 때에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y가 0보다 크다라는 거의 의미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가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모양은 2차 부등식이지만 우리가 이 해를 구하고자 할 때 이걸 y라 놓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해를 구하자는 거죠. x의 범위를 구하자는 거예요. 자, 아래를 볼록일 때는 얘가 0보다 크다면, 작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해당되니까 요 사이 범위 되게 이 경계값 사이가 되는 거고요. 0보다 클 때는 이 경계값보다 크고 이 경계값보다 작다. 이 범위가 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A가 만약 0보다 작은 위로 볼록인 그래프라면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요.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 예를 들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 때요. 물론 아래로 볼록이니까 A가 0보다 크겠죠. 그러면은 알파와 베타, X축과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에서, 그죠? 자, 요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요 부등식은 어떤 관계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y라 놓는다면 요건 2차 함수인데 요 2차 부등식 해는 이 그래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0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죠? 0쪽이. 이게 y가 0보다 클 때예요. 그럼 해당되는 거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커야, 그죠? 위로 올라가겠죠. y가 0보다 크겠죠. 요 2차식이 0보다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해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부등식도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2차 방정식을 풀 때만 우리가 인수분해인 게 아니고요. 2차 부등식 해를 구할 때도 인수분해가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야,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이 그래프가 y값이 0보다 작은 쪽이 아래쪽이죠. x 기준으로. 그죠? 그럼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왔다 갈 때일 때, 그죠? 이 0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등호가 포함됐다면 같이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분식을 우리가 인수분해 했을 때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알파, 베타가 이러한 대소관계가 될 때, 이 부등식에는 보다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이 또는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2차식이 0보다 작은 x에 보면 이 2차 부등식에는 그쵸,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따져보면.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만약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한다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그죠?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수분해. 그죠?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 0보다 크니까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x 입장에서는 요 값보다는 작아야 위로 올라가요. 이 값보다는 커야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부등식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봅시다. 요거는 그냥 순수하게 요 좌변을 우리가 y라 놓은 다음에 위로 볼록이 2차 함수 아닙니까? 그죠? 위로 볼록이 2차 함수인데 중요한 건 x축과 어디서 만나느냐 알기 위해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꼭 해줘야 돼요. 그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경계값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는 이거를 정리해서 x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만든 다음에 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모양 그대로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게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항상 y라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게 아래로 블록 아닙니까? 아래로 블록인데 0보다 커나 같다는 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계값을 구해야 돼요. 등호가 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요.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인수분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2, 3은 6, 1, 1은 1인데 플러스 5가 나려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암산 가능하죠. 0이 되게 하는 이 x값, 이게 0이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확실하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항시키면 말입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7 아닙니까? 이게 0보다 크다예요. 이걸 y라 놓는다면 이건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 아닙니까?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이 지점을 알기 위해서 이걸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요거 인수분해한 결과가 같겠죠. 이제 앞에 마이너스 있는 것만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1하고 7 아닙니까? 1하고 7,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요 마이너스 1과 7 기준으로 봤을 때 y가 0보다 큰 건 x축 위에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만 잘 그려도 요 2차 부등식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게 헷갈리다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또 이렇게 따로 그려서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자, 8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만 있다면 2차 부등식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다룰 텐데 이건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D가 0인 경우죠. X축과 접하는 형태의 이 2차 부등식은 해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D가 0인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X축과 접해요. 근데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 다 해당되잖아요. 요 0이 되는 순간 알파, X가 알파인 것만 빼고는 제외하고는 다 0보다 크게 돼.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해가요,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는 다 된다, 해가.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0보다 작게 되는 x값이 존재하냐? 없어요. x축에서 하나라도 밑으로 내려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죠? x의 어떤 값을 예입하더라도 이걸 0보다 작아지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죠. 이렇게 그려지면 당연히 0보다 작은 쪽, 조금이라도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등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등호가 포함된 경우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어떠한 x값을 대입하더라도 x축에 접하는 알파를 대입하더라도 0이 되니까 무조건 그건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뭐야? 절대부등식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거. 절대적으로 성립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등식에는요, 여기 이게 등호가 포함되기 때문에 0보다 작을 수는 없지만 0이 되는 건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도 이렇게 방정식처럼 어떤 값으로 구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리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 풀 때는 인수분해를 시도할 텐데,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순간만 제외하고 다 돼. x가 1일 때만 0이고 아니면 다 뭐예요? 제곱이니까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듯이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넘겨서 이쪽으로 넘길까요? 그 0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뭐예요? x 더하기 2의 제곱 아닙니까? 근데 이게 0보다 작다? 작을 수는 없죠. 제곱인데. 실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커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0인 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 부등식의 해가. 굳이 이거 좌우를 바꾸지 않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정답은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주제가요, d가 0인 경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를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수분해가. 그죠? 자, 이거는 그래프를 그린다면,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거? x축에 접하는데, 어디서 접해요? 3에서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y가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건 해가 없다죠. 해가 없다. 뭐 해는 없다. 나 같은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것도 y라 놓고요. 인수분해를 시도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4x-1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요. 굳이 판별식을 우리가 조사하지 않더라도 완전 제곱식으로 쉽게 만들어집니다. 자, 모든 실수는 뭐예요? 제곱하면 0보다 커 나갔죠. 그죠? 그래서 이게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해가. 모든 실수. 그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아래로 불러가는 이게 x축과 접하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양수잖아요. y값이. 그죠? 그러니까 2의 2번은 모든 실수. 1번은 해가 없다. 뭐 해는 없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2차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 뭡니까? 이거죠, 이거. d가 0보다 작은 경우예요. 당연히 그럼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x에다가 어떤 값을 예입해도 y값 항상 0보다 크니까요. 이건 당연히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해가 없는 거죠.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0보다 커 나갔다. 당연히 여러분들 0보다 커 나갔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실수가 되고요. 또 이게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접하거나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0보다 작을 때에 이 2차 부등식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실수가 됐든지 해가 없든지 뭐 아니면 도죠. 그죠? 아무것도 없든지 아니면 모든 실수가 되든지.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d가 0보다 작은 경우는 해가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우리가 풀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이 두 종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 3번을 보시면, 요건 이제, 보통은 우리가 딱 2차 부등식을 보면,
인수분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판별식 조사했더니 0보다 작아요. 그럼 아래로 볼록인데 D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우리가 중간고사 이게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X의 어떤 값을 예봐도 Y값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해는 모든 실수예요. 그 다음에 3의 2번은 역시 이것도 Y라 놓고 인수분해를 시도하려고 보니까 안 되죠. 그래서 판별식을 조사해 보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은 게 분명하죠. 그러면 이거 X축과 이것도 안 만나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을 수도 없고 0과 같을 수도 없어요. 이건 해가 없다. 해는 없다. 알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는 없다가 맞죠? 네. 자, 3번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D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두 종류밖에 없죠. 우리가 2차 분식 풀 때는요. 해는 없다 아니면 모든 실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를 볼 때 이것도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4분의 D를 쓰시면 이거의 절반은 마이너스 4인데 제곱하면 16. 그 다음에 2, 9, 10, AC. B 프라임이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아닙니까? 0보다 작죠?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아래로 볼록인데 X축보다 X과 만나지 않으니까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Y가 항상 0보다 크죠? 모든 실수가 됩니다. 모든 실수. 그죠? 외우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라고 정리되시고, 이거는 Y가 이거라고 할 때 이차함수가 위로 볼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조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16이 된 결과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X축과 안 만나니까 X축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니까 이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예요? 항상 Y가 0보다 작지 클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건 해는 없다. 불가능합니다.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활용만 잘 한다면 2차 부등식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6쪽을 보시면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죠. 이 그림을 외우지 마시고요. 결과를 외우지 마시고 보통 대개는 이런 형태의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 그래프로 그려질 텐데 이 부등식에는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D는 0인 경우나 D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좀 특수한 형태 아닙니까? 등호가 포함될 때와 포함되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경우는요. 그래프를 그려서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 나간다면 이 2차 부등식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시면요. 요게 모든 실수가 된대요. 그럼 이 아래에 있는 풀이를 안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Y라고 놓을 것이고요. Y가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 위에 있다라는 건데 이게 아래로 블록 아닙니까? 모든 실수가 되려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X축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X축 위로 올라가 있다는 거는 X축과 이차함수의 관계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D가 0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D가 0보다 작을 때에 나오는 K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것도요, 이것도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 주셔야죠. 그죠? 이걸 또다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필요는 없죠. 이게 이제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와 2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죠? K가 요 사이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0보다 작다라고 해서 풀어야 되는데 요거 자체 또한 뭐 2차 부등식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K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였네요. 그죠? 개념은 절대 부등식이 될 조건을 이용하는 거죠. 판별식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또 다른 2차 부등식을 우리가 푼 거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요. 자, 지금 요거를 2차 함수로 해석한다면 이게 지금 아래로 블록인데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 X축이 이렇게 중간 부분에 있어서 그죠?
이게 존재해야 되는데 해가 없대요.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중간에 걸치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또 0과 같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그죠? X축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러려면 D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여기가 짝수니까 4분의 1을 쓰겠습니다. 요거의 제곱,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거 또한 2차 부등식이죠? 인수분해 합시다. K 곱하기 K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자, 0이 되는 경계값이 마이너스 3과 0이네요. 그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K값은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문제 5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식이 나와 있고요. 폭죽의 높이가 160m 이상이니까 이게 높여야 됩니까? 그죠? H 생략하고요. 이게 높이인데 이게 160m 이상이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부등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서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t제곱. 얘는 마이너스 12t. 얘가 이제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5로 나눈다면 플러스가 되겠죠. 자, 5로 나누고 5, 35, 5, 20이니까 플러스 3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t의 범위를 구할 때 2차 부등식인데 인수분해를 먼저 해주는 게 좋겠죠. 딱 보니까 4, 8에 32네. 그지? 이거예요, 이거. 따라서 2차 부등식의 해법에 의하여 4 이상 8 이하가 된다. 그죠? 정답 4 이상 t는 4 이상 8 이하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자, 87쪽입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은요, 각각의 2차 부등식을 따로따로 써서, 그죠?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 풀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공통인 부분,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해로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요 2차 부등식, 요 2차 부등식을 따로 푸시고, 이거를 수직선상에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두 군데로 나눠지기 때문에 반드시 또는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또는으로 연결해야 된다. 자, 6번은 여러분들이 다 한번 각각을 풀어보시고요. 여기서 우리는 4번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4번만. 나머지 내용들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4번만 좀 해봅시다. 일단은 위에 있는 2차 부등식을 먼저 풀기 위해서 요 3x 더하기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보다 커나 같은데 인수분해가 기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이거. 그럼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4보다 커나 같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돼요? 2는 2, 2는 2인데 2는 4, 1은 1, 마이너스가 나니까 둘 다 마이너스,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인수분해가 2x 마이너스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따라서 x는 뭐예요? 2분의 1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가 나오죠. 굳이 이제는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로 그려서 일일이 따지지 마시고 많이 해본 거니까 이게 0이 되는 값이 2분의 1과 2구나. 그럼 0보다 클 때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 만족하는 거는 뭐예요? 요 범위와 요 범위의 동시 만족이죠. 자,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다와 x가 2분의 1보다 작다를 동시에 만족한다면 그쵸? 정답. x는 2분의 1보다 작고 또는 x는 4 이상이고 x는 2보다 커야 되니까 동시 만족하면 x는 4 이상이 되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네. 7번 응용 문제인데요.
자, 둘레 길이가, 자, 이것도 40m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요 길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x, y로 놓고, x 플러스 y는 둘레의 길이의 절반은 20이 되겠죠. 근데 넓이가 96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됐어요. 자,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96 이상이다. 여기서 이제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자, y가 20-x입니다. 그죠? 얘가 96보다 커라 같다예요. 자, 요 2차 부등식을 구하기 위해 2차 함수 결포를 활용하거나 2차 부등식 해법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으로 좀 가서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x, 그 다음에 플러스 9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자, 맞나요? 자, 그러면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요거를 적당한 두 수의 곱으로 한번 분류를 해 봅시다. 96은 만약에 4로 4, 2, 8, 4, 4, 16,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는 뭐 더 이상 뭐 존재하지 않죠, 그죠? 네. 4, 4, 16, 4, 2, 8, 네. 4, 2, 8, 16, 4, 4, 16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또 4로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4, 6에 24가 되죠? 4, 6에 24. 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3, 2, 6 이런 식으로, 그죠? 3, 2, 6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 수의 곱으로 나눌 때 이 더하거나 빼서 20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0이. 그러면은 4, 3, 12와 4, 2, 8밖에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16과 6의 곱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뭐 24와 4의 곱으로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요거는 12와 그죠? 8의 곱으로 봐야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죠? 요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간에 x-8 곱하기 x-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죠? 자, 오른쪽으로 좀 당겨서 그래서 x는 8 이상 12 이하가 되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 문제 조건을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부분이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 때 이 조건을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x가 y보다 크다라는 거죠. x가 20-x보다 크다. 자, 이렇게 이항시키면은 요게 바로 뭐예요? 1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x가 20보다 크니까 x가 10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걸 빼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의 응용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여기에 뭘 추가해야 됩니까? x가 10보다 크다라는 걸 꼭 추가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 x는 10보다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단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10m를 초과해야 되고 12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중간고사 지금 이후에 지금 2차 부등식을 하고 있는데 중간고사 보기 전에 우리가 중단 학습전공 이거 다뤘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범위가 이제 요건데 요거는 뭐 굳이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11번 같은 문제, 13번 같은 문제는 10번이나 이런 것들은 다 2차 부등식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배운 내용으로 얼마든지 응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닙니다. 10번 같은 거만 단순히 좀 언급을 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니까 이게 절대 부등식에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걸 y라고 한다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 아니면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하거나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은요, D는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정리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A에 관한 또 2차 부등식이 나와서 또 2차 부등식 때 또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은 지금 이 길을 제외한 논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낼 때, 자, 여러분들 이거를 뭐 이렇게 좀 당기고 오른쪽, 이거 밑으로 당기면요, 결국에는 이 논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30-x고 세로 길이가 20-x인 사각형의 넓이랑 직사각형의 넓이가 똑같아요. 이게 200m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요거 풀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순수하게 길의 넓이를 구해서 전체 넓이 얼마입니까? 600이죠? 여기서 요 길의 넓이를 빼주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길의 넓이는 얼마예요? 요거. x에다가 30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요거는 x에다가 20x. 근데 중복되는 거, 요만큼이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것만큼 빼줘야 되겠죠? 요걸 풀어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13번은요, 요거는 인수분해가 잘 돼요. 그냥 그대로 인수분해해서 푸시고, 문제는 요 A 값이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도 요것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가 나오도록 A 값을 그 수직선상에서 위치를 조절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등호가 얘는 등호가 빠져있고, 얘가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등호 포함 여부 잘 따지시고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뒤에 나와 있는 대단한 문제도요, 뭐 어려운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